안녕하십니까. 요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에 청와대가 보이시죠? 제가 그 분위기를 몸으로 직접 느껴볼 겸 직접 촬영도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이 장엄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염원이 여기에 있다. 5천만 우리 국민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 잠시 숙연했습니다. 정말로 제20대 대통령은 이곳에서 보는 모든 직무가 온전히 국민과 국가의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겨둔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이전채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제대로 뽑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그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대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뽑아야 제대로 대통령을 뽑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어떤 면을 보고 투표했습니까? 공약을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당을 보고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당을 보고 투표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출마 선언을 해서 나름 이런저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그야말로 당과 후보자, 시민단체, 지지자가 뒤섞여 사생결단으로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고 여기에 가짜뉴스가 한몫 더하면 그야말로 선거판은 아사리판이 되기 십상입니다. 언론도 물 만난 고기처럼 덩달아 밤낮으로 대서특별하고 하루가 멀다고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선거 캠프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TV토론은 어떻게 하나요? 정책 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의 인신공격에 집중하고 가장 자신 있는 질문이나 답변을 좀 제대로 할라치면 시간을 다 썼다느니 몇 초가 남았다느니 해서 후보자를 압박하고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렵고 곤란한 답변은 조금만 민기적거리고 빙빙 돌려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을 다 썼다는 말로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자신들의 논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상대의 논리는 언제나 틀렸다는 이런 태도, 온갖 궤변으로 한 번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국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이 국민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은 국민의 미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이렇게 선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수십 년간 이렇게 투표를 해왔습니다. 이런 토론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조차 한 번도 선거 제대로 해보자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이 후보자 입장에서도 제일 편하고 골치 아픈 정책 공약 개발 없이도 새머리만 잘하고 언론의 이름만 자주 오르내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굳이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캠프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공약도 그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지킬 수 없는 공약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니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가 아닌 개인을 위해 바로 자신들을 위해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책이라고 내놓은 공약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이런 뜬구름 같은 정책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에 찌라시들만 난무하는 이런 선거판, 국민은 또다시 정책은 뒷전인 채로 투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 환경의 주범은 분리하면 언제나 지역감정 덜먹거리고 불행한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혼탁한 이 선거의 주범은 바로 정치인들 자신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70년 정치사는 왜곡되고 굴절되어 능력 있는 지도자,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꼭 어울리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의 대명사 김대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쟁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막상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중대한 첩보인 양 하나둘씩 튀어나와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태풍이 지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선거 풍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풍토는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정치권에 맞게 아무리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책은 빈약하고 경쟁 후보 신상털이란 풍부한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국민을 살피고 국가의 장래를 살피고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윤석열이 피 터지게 싸울 때도 없던 소위 X파일이 20대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또 등장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시절 풍자 걸개 그림이 등장하더니 이번에도 영락없이 줄리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이런 작태가 아직도 우리 선거 한 켠에 버티고서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미끼에 불과한 우리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를 맡겨서 나라를 절단내고 국민 가슴에 임기 내내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공약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도 잘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공약을 공약집에 있으니 공약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태도,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상 나의 공약도 더불어 선택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 여러분 수긍이 갑니까?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불을 보듯 또 일어날 것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생각나는 좋은 것은 모두 다 끌어다 만들다 보니 후보자도 모르는 공약이 튀어나오고 그중 상당수는 캠프 주변 사람들 개인적 바람까지 공약집에 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런 꼼수 정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책 개발 제대로 해서 선택받으십시오. 이런 정치에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꾼들의 노름에 부한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선거에서 지역감정, 역사적 상처가 항상 선거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선거를 이기려 하는 자, 대통령이 되려 하는 자, 국정을 장악하려 하는 자,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 하는 자 퇴출시켜야 합니다. 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에 묻겠습니다. TV 토론을 진행하는 방송사는 이런 토론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국민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토론을 보다 보면 마치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오락 프로그램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제 생각만 그럴까요? TV 토론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세밀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가 후보자의 공약보다 진행자의 기량에 비중을 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대한민국 그 어떤 프로그램도 대통령 선거용 후보 토론보다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토론은 24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하려 해도 불평하는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후보를 평가할 수 있게 하루빨리 TV 토론 시간을 늘려주시기를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국민이 제대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여야 정치권, 언론사들은 국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적어도 대통령의 선출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5년의 미래가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에게 빌부터 한자리 할 생각 말고 언론은 언론답게,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력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정당 정치의 역사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는 하나 여당이 잘 하는 것도 야당은 항상 반대를 해서 트집을 잡고, 야당이 잘해도 여당은 또 트집을 잡고 반대하고 깔아뭉개고 흠집내기에 열중했습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손해는 결국 국민이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십 년 전에 날아가 빠진 당의 정강정책, 정권을 잡아야 한다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제안합니다.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책 공약 검증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보통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도자를 뽑느냐, 아니면 5년간 국민들 가슴에 염장만 지르고 부하만 돋게 하는 사람을 뽑아 임기 내내 스트레스만 받냐 안 받냐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국민 몫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대로 대통령 뽑기입니다. 첫째, 카더라 뉴스를 없애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설명시 등장하는 카더라 뉴스는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후보의 공약을 밀어내고 퇴색시키는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들 카더라 뉴스나 엑스파일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편을 갈라서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극강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 대표가 다음과 같이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의원들의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난을 금지하자. 그렇습니다.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어떤 종류의 카더라 뉴스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당의 강령에 넣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한시적 특별사법기관 설치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민간인, 지지자, 시민단체 등이 후보자의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첩보 등은 반드시 비공개로 하고 선거기간 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사법기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토론 방송 시간을 무제한 늘려야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만큼은 무제한 토론 시간을 늘려서 공약의 효율성, 가능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상파 시간이 안 되면 국회 방송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대형 장소에서 일반 국민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같이 검증을 하면 그야말로 흥행과 선거 축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셋째, 정책 공약 외 질문은 10% 이내로.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후보자의 신상 관련 질의 문답은 전체 토론 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90%는 공약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공약 개발이 없이는 후보가 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약과 관계없고 국민과 아무 관계없는 신상 문제를 가지고 첫날 시작해서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방식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개씩 부처별 공약을 발표하자. 지금 여야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부동산이나 돈을 주겠다는 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정부 부처별 공약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도 말만 그럴듯하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하겠다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국방, 북한, 문화, 체육, 사회 등에 대해서 분명하고 소신 있는 정책 공약이 있어야 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하나씩 발표하고 상호 검증을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섯째, 철저한 공약 검증입니다. 그렇다면 공약 검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종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용어와 방법으로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 없이 지금처럼 후보끼리만 서로 질의하고 답하는 방식,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이런 진행 방식은 서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런 토론은 누구 말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고 손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국가의 장래에 어떻게 다가올지를 꼼꼼하고 세세하게 분석해서 우리 보통의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통령의 자리는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문제를 진단해서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미래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 최종 후보 간 공약 검증은 TV토론 총 시간 중 40~50%는 후보끼리 하고 나머지 50~60%는 시간 제한 없이 100분 토론처럼 교수나 전문가의 검증으로 공약의 효율성 및 기능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공약 없이는 그 어떤 선출직 선거에서도 당선될 수 없다는 공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공약을 철저히 검증한다면 후보자는 뜬구름식의 허황된 공약을 낼 수 없고 반드시 철저하고 집행 가능한 좋은 공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대통령 뽑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